안녕하세요, 윤성윤 노무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업을 했는데요. 개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생각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많은 노동법 관련 유튜브들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상담하듯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도 없고 그냥 정말 편하게 언제나 어디서든 아무 때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저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또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명함인데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대부분 뭐 처음 만난 분들이나 노무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선 직장 생활을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제가 경제랑 정치외교를 전공을 해서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공부를 하기 전에는 MD로 일을 했었어요. 기획 MD. 근데 일은 재밌었는데 저는 일할 때 자율성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평생 이거를 나의 전문 능력으로 재밌게 활용할 수 있겠다. 또 거기 자율성도 같이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노무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있었고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근로자나 아니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실 노무 관련 상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오랜 기간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그게 너무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많이 알고 내가 실제로 이 부분을 전문 자격사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든 어떤 근로 형태든 어떤 분야에서건 정말 쓸모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내 직업으로서 내가 자유롭게 좀 일을 하고 내가 좀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포인트를 두고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좀 이런 자유로운 영역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노무사였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 6, 7년 했는데 노무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바로 마음을 먹고 이제 2월쯤에 그만두고 한 조금 쉬다가 바로 학원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자유롭게 찍을 컨텐츠니까 제가 앞으로 노무사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상담을 하게 되는지에 앞서 어떻게 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좀 제 스토리상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공부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공부는 진짜 빡세게 했고요. 처음에 학원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 바로 등록해서 바로 여름 동차반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총 수업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되고요. 동차반 때는 정말 답안지 쓰는 연습만 하려고 그냥 좀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런 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8월부터 이제 8월, 9월부터 영순환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1차랑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 좀 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던 것 같고 특히 민법이 너무 어려워서 민법은 그냥 1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읽고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들었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 막 상담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저는 일단 스케줄러 활용을 가장 열심히 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스케줄러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팁은 저는 강사님들 말을 아주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노동법을 배우는 걸 노동법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데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동법 강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안지에서 강사님이 농담처럼 넘기는 말도 제가 다 답안지에 녹여 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그게 굉장히 맞다. 이거 좀 저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1년 안에 모든 걸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했고 수업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모든 답안지를 다 냈고 모의고사 다 치렀고요. 1차 시험 볼 때도 한 번도 수업 거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랑 1차를 병행하는, 만약에 빨리 붙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병행을 해야겠지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3, 4월쯤 되면 이제 중요한 이제 1순환? 2순환 넘어가게 되는 시점부터 굉장히 부담이 되고 답안지 양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걸 2주 동안 1차 공부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1주, 2주 정도 2차 공부 쉰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 그 전에 무조건 2차는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노동법 같은 경우는 1순환 때 새로운 판례 나오지 않는 이상 1순환 때 되게 완전하게 좀 탄탄하게 다져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그래도 3월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1차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스케줄러를 많이 활용했고, 이게 공부법 관련해서는 사실 좀 보여드릴 자료도 많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1년 2개월 안에 그러니까 붙을 거라는 희망도 조금 가졌고 희망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력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들이 몇 시간 공부해야 된다, 뭐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진짜 엉덩이 싸움이어서 저는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갔고 실강도 실강도 안 이루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강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밤에 잘 때까지 공부했어요. 밥 먹는 시간 30분, 40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저는 잠옷도 2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잠옷이 엉덩이가 해질 정도로 공부를 하루 종일 했고 그 1년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난 것 같아요. 연락도 일부러 안 했고 SNS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저는 그런 바깥 세상을 접하면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해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내가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차단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라서 뭐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술 먹을 거 다 마시고 연애할 거 다 하고 하면 절대 1년 안에 합격 못해요. 이건 장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정확히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먼저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나한테 가장 해가 되는 게 요소가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좀 컨텐츠로 잡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개업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6개월 수습을 거쳐야 돼요. 근데 또 최근에 31기 분들은 많이 뽑히기도 하셨고 원래도 수습 막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수습 때는 뭐 당연히 자격증 따는 목표가 거의 대부분 개업이실 거기 때문에 개업하기 전에 수습 생활 어떻게 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습은 거의 뭐 대부분 바로 기업을 가서 기업에서만 계속 있고 싶다, 나중에 개업 안 할 거다 하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수습 끝나고 나면 간절해지는 그런 게 바로 제가 원하던 그런 자율성일 거예요. 아마 저는 자격증 딴 가장 큰 목표가 자율성이었는데 수습 때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채용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그냥 회사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노무법인은 작기 때문에 그 지위 감독이나 종속성이 더 굉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업하고 나서 개업 노무사로서의 삶이 어떤지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좋아요. 좋고 일단 자율성도 있고 조금 개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업무 영역을 얼마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팔 수도 있고, 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안 가리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율성이 조금 더 주어진다. 왜냐면 채용으로 있을 때는 위에서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못 할 수도 있고 많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뭐 1년 차 때는 더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뭐 1년 정도 일하고 바로 개업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개업의 시기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정말인 것 같고 빨리 해서 많은 걸 해보고 좀 부딪혀보고 어차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전문직의 장점이나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딪히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빨리 개업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개업 노무사로서의 삶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노무사 배지인데 이게 수습을 끝나고 노무사회에서 이제 회비를 다 내면은 보내주시거든요. 실제로 금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인데 아직 이걸 차고 가는지 조금 민망해서 아직 차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배지도 준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의 제 컨텐츠의 컨셉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궁금증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너무 노무사한테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